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천여 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2박 3일간의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조용기 목사 소천 4주기를 맞아 열린 추모 예배에서 참석자들은 생전 조 목사가 강조한 절대 긍정의 정신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신앙의 질문을 무대 위로 올린 토론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뉴저지 지역 최대 전도축제인 호산나 전도대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전주 YMCA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예배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백석 예수생명의 공동체란 주제로 제48회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2박 3일간 열리는 총회에서는 신구 임원 교체에 이어 가정, 성폭력 예방위원회 신설 등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15일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제48회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백석 예수생명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전국 129개 노회와 1만여 교회를 대표해 1,022명의 총대가 참석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제47회 총회장 이규환 목사는 백석의 생명,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성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경 교육을 우리 백석총회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다시 한번 교육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목회 현장에 접목을 시킨다면 우리 총회가 정말 한국교회를 선도하는 총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백석총회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중심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와 치유, 봉사를 실천하는 총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무릎 꿇고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자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는 17일까지 2박 3일간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총회 임원 교체식과 주요 안건 논의가 이어집니다. 장종현 대표총회장을 비롯한 천여 명의 총대들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정성폭력 예방위원회 신설안과 더불어 군선교위원회, 학원선교위원회 신설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어느 부처에서 담당할지 등 논의 주체와 방식 등에 대해 단계를 밟아갈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영산 조용기 목사 소천 4주기를 맞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생전 조 목사가 강조한 절대 긍정의 정신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김태용 기자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한국 교회를 일으키셨고 세계 교회와 선교에 큰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하게 하셨으며 영산 조용기 목사 소천 4주기를 맞아 지난 주말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영훈 목사는 조 목사가 남긴 가장 중요한 영적 유산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황폐했던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려 했던 1960, 70년대 사회적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던 이들을 조 목사는 희망의 메시지로 살려냈고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속에서 굳게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내용의 본질은 하나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희망이다. 우리는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고 절망의 천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이어 오늘 우리도 희망을 선포해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며 회개와 영적 재무장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조민재 국민일보 회장은 가족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눈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조 회장은 아버지의 중심은 항상 천국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 중심이 어디 있냐고. 4주기를 맞아 조용기 목사님을 추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중심을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외치며 절대 긍정과 믿음을 강조했던 조용기 목사. 한편 이달 23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2025 영산 조용기 목사 4주기 추모 목회자 컨퍼런스가 열려 조 목사의 신앙을 계승하기 위한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웅입니다. 교리와 전통, 예배와 문화를 두고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많은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무대 위로 올려 답을 찾는 토론의 장이 열렸는데요.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현장, 전도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왜 천주교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말할까? 왜 장로님들은 요즘 찬양을 낯설어 할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교리와 전통, 신앙 실천 방법을 두고 다양한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질문에 대해 단순한 해설이 아닌 깊은 대화를 바라는 갈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랜선 선교사로 온라인상에서 여러 문제를 논의해왔던 다마스커스 TV가 서로 다른 시각 속에서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장을 열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중 무엇이 더 옳은가를 주제로 시작된 첫 토론에서는 마리아를 성인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가 무형 시태입니다. 네. 혹시 이 교리가 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죠? 핵심적인 교리들을 보면 이 사람은 죄가 아예 없이 태어났고 대속 이런 게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면 존중하는 걸 넘어서서 약간 신격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교리에 대한 해석 차이는 성경을 근거로 한 주장과 본질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어졌습니다. 분명 성경은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직접 교회의 어머니로 세우셨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작고 격가지인 교황, 마리아, 성인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신앙적 고민을 다루는 선택 강의 순서에서는 예배 문화에 대한 세대 차이를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로 극복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날 던져진 질문과 고민은 참가자들의 신앙적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걸 관심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질문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위로받고 이런 시간들,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이. 이 시대 크리스천의 질문을 치열한 대화로 풀어낸 홀리컴뱃 아고라는 신앙의 물음에 답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미국 뉴저지 지역의 최대 전도 축제인 호산나 전도대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와 배우 이광기 집사 등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간증을 나누며 웃음과 눈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많은 비신자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결실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뉴욕지사 김은교 PD입니다. 뉴저지 지역 최대 전도 축제인 2025 호산나 전도대회가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뉴저지 한무리 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뉴저지 교회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인기 연예인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주제로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 배우 이광기 집사, 코미디언 배영만 목사가 강사로 참여해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사람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될지 기도하면서 저 열심히 간증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명 연예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의 간증을 나누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대회 첫날 경배와 찬양, 그리고 필그림 선교교회 연합 성가대의 특별 찬양으로 은혜로운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첫 번째 간증 강사로 나선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가 솔직한 삶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그는 힘들었던 개인적인 경험들을 담담하게 고백하며 청중에게 웃음과 함께 깊은 감동과 눈물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간증이 끝난 후 결단의 시간에는 많은 비신자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뉴저지 교회협의회는 이번 호산나 전도대회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유명 연예인들의 삶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가
뉴저지 지역사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뉴저지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YMCA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예배가 열렸습니다. 전북 지역 YMCA와 연합단체 인사들이 모여 지난 100년을 되새긴 이번 예배는 말씀과 찬송, 합심기도 등 모든 참석자가 참여하는 수평적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사말에 나선 김종기 YMCA 이사장은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평화와 사랑의 가치를 붙들며 시대 정신을 이끌어왔다며 앞으로도 사명을 충실히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지도력을 육성을 하고 정말 우리 사회가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전주 YMCA가 변함없이 나아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주 YMCA를 통해 민족 정신과 평화의 사랑을 이끄셨다는 메시지가 전해졌고 참석자들은 회고와 성찰,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전주 YMCA의 시대적 사명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귀국한 가운데 구금 기간 겪은 부당한 대우와 인권 침해적 상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과 발이 묶인 채 끌려간 근로자들은 72인실 임시시설에 갇혔고 늘어선 2층 침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1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가 빠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장기화될 조짐이 엿보입니다. 정부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바통 터치하며 15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등 한미 고위급 간 릴레이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는 시점에서 아직 장기화로 보긴 어렵다며 장기화 전망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갯벌에서 고립된 노인을 구하다 숨진 고 이재석 경사의 동료 해경 4명이 15일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영흥 파출소장이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라며 함구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했고 당시 당직 팀장은 무전 공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199건, 피해액은 1억 2,6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9일 기준보다 75건 증가한 수치이며 KT 자체 집계보단 적은 수치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 누락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사 확대와 금융당국 공조를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가격 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고 성수품을 도매 시장에 집중적으로 출하합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가유산, 국립수목원 등도 일부 무료 개방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농산물 유통 비용을 오는 2030년까지 10% 인하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2030년까지 전체의 절반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배추와 사과 등 주요 품목의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50%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경기 연천군 한 양돈 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돼지 800여 마리를 처분했습니다. 또 연천군과 인접한 5개 시군에 16일 오후 8시까지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 등의 이동을 중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위축시키고 싶지 않다며 해외 전문 인력을 유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 직원 체포 구금 사건 이후 비판이 거세지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미국이 아시아의 배터리 기술력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자책골을 넣은 것이라며 미국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익 정치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이 미국 정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현지 시간 21일 열릴 커크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현장에 급파해 운구를 주도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보수와 진보 간 증오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도심에서 현지 시간 13일 극우 성향 반이민 집회가 열렸습니다. 경찰 추산 11만 명이 모인 가운데 주최자 토미 로빈스는 왕국 통합을 내세웠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화상연설로 가세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병과 조명탄을 투척하는 등 9명이 체포됐고 26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팔 반정부 시위 사망자가 현지 시간 14일 기준 72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2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같은 날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이 네팔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카르키 총리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패 종식과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 14일 러시아 북서부 레닌그라드 지역의 키리시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48시간 동안 두 곳의 석유시설이 공격받았고 파편으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키리시는 러시아 최대 규모의 정유소 중 하나로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드론 공격에 맞불을 놓은 전략적 행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 공습으로 중동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가자지구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자 당국은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4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도하 공습 여파로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을 방문해 가자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9.4%를 차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총 3,619만 명으로 집계된 이 수치는 인구 4천만 명 이상 국가 중 최고 비율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자 수가 930만 명으로 21년 연속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내일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밤부터는 비구름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모레까지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린 뒤로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늦더위는 차츰 물러날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3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3도, 광주와 부산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백석 총회를 시작으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 총회가 연이어 개최됩니다. 연금제도, 여성 목사 안수 등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흩어진 목소리와 마음이 하나로 모여 한국교회가 나아갈 복음의 길이 더욱 분명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